네, 여러분, 농업재해보험법 7번째 강의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5번째 벌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차례인데요. 여러분, 농업재해보험법 제5장 벌칙 제30조 내용을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보시면은 1항, 2항, 3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제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은 1항 내용은 벌칙 중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3년 3천이라고 쓸게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1천이 되겠죠. 그리고 3항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벌칙 한마디로 벌금이라도 할 쓰겠죠? 같은 말로 벌금이라고도 하면 돼요. 자, 이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조 벌칙의 1항 3년 3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내용 보시면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 금품 등을 요구해서 받은 보험 가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키워드 잡아서 외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3년 3천짜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받은 자, 금품 나오면은 3년 3천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2항에 있는 내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1천이라고도 하는데요. 누가 1년 1천이냐? 내용 보시면은 먼저 1호 보시면은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가 지금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위반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했으면은 그거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호 내용 보시면은 포인트가 뭐냐?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3호랑 4호 내용 2개, 이 2개는 묶어서 이제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3호 보시면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나와 있고요. 4호 같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의 대여를 받은 자 또는 명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되셨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도 1년 1천이고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해도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니까 1년 1천의 포인트는 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사람이 모집했어. 그리고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했어. 그리고 2개는 대여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1년 1천이구나. 이렇게 키워드 잡아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딱 한 가지 나와 있는데요. 제15조를 위반하여 회계 처리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계 처리를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명확하게 다른 것과 구분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제15조 내용이 뭐냐? 제15조 내용을 살펴보시자면은 이제 회계 구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5조의 내용은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가 제15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계 처리를 구분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지 않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해보험 사업자가 회계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 3년 3천, 1년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이제 벌금, 벌칙이 있구나 이렇게 키워드 잡아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31조 양벌 구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벌 구정이 뭐냐 보시면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양벌 규정인데요. 근데 보시면은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와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요만큼 이러한 사람들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제30조 바로 앞에서 살펴본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행위자도 벌하고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요 내용이 양벌 규정의 내용인데요. 단서 조항 중요하죠. 다만 이게 예외 조항이에요.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은 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제32조 과태료. 법 32조에는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과태료 잘 받으셔야겠죠. 자, 과태료도 1항, 2항,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은 3항 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1항은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 1항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천 이하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항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은 얼마에 관련된 내용이냐? 500만 원 이하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은 3항 나와 있어요. 이 3항은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 네, 3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이다. 먼저 이렇게 크게 틀을 잡아주시고요. 이제 32조 과태료 1항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 보시면은 이제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했어요.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했으면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되셨죠? 키워드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안내를 위반해서 했어. 그러면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겠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시면은 재해보험 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 간부 직원, 파산 관제인, 그리고 청산인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죠. 1호 보시면은 책임준비금이랑 비상위험준비금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이 두 가지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 돈과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그다음에 2호 보시면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3호 보시면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명령 위반, 검사, 이 명령이나 검사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되셨죠? 근데 여기서 명령 위반이랑 검사 거부 방해 기피권 이거는 두 가지. 요 두 가지 2호랑 3호 요 두 가지는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 누가 돈 내라고 하냐면은 바로 금융위원회다. 여기까지 같이 적어서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을 위반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과태료 부과권자가 된다. 자, 요거 필기 한 개 하고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3항 보시면은 이번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호, 2호, 3호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1호 내용 보시면은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한 자로서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예요. 차이가 뭐예요?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한 자, 앞에서 봤죠? 앞에서 여기 지금 1항에서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했는데 재보험 사업자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죠. 근데 지금 상황의 내용은 뭐냐면은 동일하게 위반해서 보험 안내를 했어요. 근데 재보험 사업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500만 원이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2호 보시면은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조를 위반해서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체결 또는 모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하면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냐? 자, 여기 2항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자, 이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근데 정확한 금액은 300만 원. 300만 원이 듭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저희 이제 바로 아래 살펴볼 건데 여기 별표 3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필기한 게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이다. 키워드는 모집으로 갖고 갈게요. 되셨죠? 그리고 3조 보시면은 이번에는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이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여기도 지금 저희 아래 별표 3, 시행령 별표 3에 나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얘도 300만 원이다. 먼저 이렇게 필기하시고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지금 2항이랑 3항에 있는 내용은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죠. 자, 서류 제출. 이거를 암기할 때 저는 이 두 개는 이렇게 외웠어요. 300명 서류 모집. 이렇게 외웠는데요. 300만 원 서류 모집. 이거는 3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개는 별도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 사항에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는 과태료 부과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태료를 누가 내라고, 누가 부과하냐? 부과권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내용 같이 보시면은 1항, 2항, 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누가? 농림축산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2항의 2호 및 3호에 따른 과태료는 누가?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항의 2호 및 제3호 뭐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2항의 2호랑 3호라고 했어요. 2항의 2호랑 3호. 아까 제가 여기에 과태료 부과권자 금융위원회라고 필기하라고 했죠. 이게 방금 뒤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금융위원회가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빼고 나머지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권자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봐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시행령, 저희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23조 관련 저희 방금 본 내용에 관한 추가적인 별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일반 기준 나와 있고 뒷페이지에 개별 기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일반 기준부터 같이 보시자면은 자, 여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개별 기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보험 사업자가 키 포인트는 재해보험 사업자예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반해서 보험 안내했어요.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개 구분해서 외우시라고 했죠. 위반해서 보험 안 되는 동일한데 누가 재해보험 사업자가 아니에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했죠. 얼마로? 500만 원으로. 자, 이거 두 개 묶어서 공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답안 보시면은 위반해서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는 얼마라고 했어요? 300만 원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뒷페이지 먼저 볼게요. 이제 4 보시면은 서류,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했어요. 300만 원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외울 때 300명 서류 모집, 그러니까 300만 원, 이거 4번이랑은 예, 다 두 개 묶어서 300명 서류 모집 나오죠? 300만 원, 뒤에도 300만 원 이렇게 묶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라번부터 라마, 이 뒷페이지에 바 여기까지 세 개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개의 특징이 뭐냐? 자, 문장 시작할 때 재해보험 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뭐 일반 간부 직원, 파산 관제인 쫘라락 나옵니다. 근데 라번 보시면은 자, 어디가 중요하냐? 돈 나와요.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 이렇게 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 얼마예요? 과태료는 500만 원. 되셨죠? 그리고 마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발기인, 설립인 쫙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명령을 위반했어요. 명령을 위반.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얼마예요? 300만 원. 그리고 뒷페이지 또 마찬가지로 재해보험 사업자의 발기인부터 쫙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거 세 개는 묶어서 암기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라번 보시면은 비책임 준비금 또는 비상위험 준비금 돈이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돈은 500만 원, 명령을 위반한 거는 300만 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검사를 거부했어요. 이러면은 2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또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알아두셔야 될 거. 나머지는 다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 부과권자가 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여기 마랑 뒷페이지에 바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보험업법의 명령을 위반, 그리고 뒷페이지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이 두 가지 마랑 바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예요? 금융위원회가 된다. 여기까지 함께 정리하셔서 암기하시면은 이제 이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다 완벽하게 맞을 수 있겠죠? 네, 되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 맨 끝에 이제 손해평가 요령 마지막 파트예요. 이 과목 손해평가 요령 나와 있는데요. 부분은 딱히 많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같이 보시면은 손해평가 요령의 제1조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요령은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 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으로 하는 게 손해평가 요령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는 저희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고 간다. 요렇게 일단 개념 잡아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보자면은 먼저 손해평가가 뭐냐? 손해평가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 3명 나오죠.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리고 또는 손해사정사가 뭐라는 거예요?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손해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손해평가인은 누구냐?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손해평가인은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손해평가인입니다. 포인트는 누가 위촉해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손해평가사는 누구예요? 손해평가사는 이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손해평가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손해평가 보조인은 누구예요? 손해평가 보조인은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손해평가 보조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5호 보시면은 농업재해보험이란 뭐예요? 세 가지 나오죠. 제사조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 이 세 가지를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이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제3조. 이제 저희 손해평가 요령의 제3조에는 손해평가인의 업무 나와 있어요. 손해평가인의 업무. 자, 손해평가인은 무슨 일을 하냐? 동일한 업무를 합니다. 먼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보험 가액이랑 손해액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요. 손해평가인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가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에게 뭘 제시해요? 손해평가 인증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해평가 인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4조 손해평가인 위촉, 요거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제1항 먼저 보시면은 자, 누구야? 재해보험 사업자 나와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하여야 돼요. 손해평가 인증은 누가 발급해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항 보시면은 또 누구예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피해 사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군 자치구별 보험 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시험 출제자가 보험 가입자 수를 살짝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꿔요? 가입 농지수, 보험에 가입한 농지수 보통 이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이거 틀린다. 자, 뭘 고려해요? 시군 자치구별로 보험 가입자의 수를 고려해서 적정 규모로 손해평가인을 위촉해야 돼요. 누가? 재해보험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3항 보시면은 재해보험 사업자 그리고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운영할 수 있어요?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다음 제5조 보시면은 이 손해평가인도 실무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손해평가인의 실무 교육은 어떻게 하냐? 자, 누가 실무 교육 주체자예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겠죠. 재해보험 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 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인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사업자는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손해평가인도 정기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저희 손해평가 요령 제5조의 2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손해평가인은 정기 교육을 어떻게 하냐? 자, 1항이랑 2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손해평가인 정기 교육의 세부 내용 같이 보시자면은 자, 먼저 총 4가지 나와 있죠.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기초 지식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자, 그리고 2호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에는 뭐가 있냐? 그리고 3호 손해평가의 절차 그리고 방법에는 뭐가 있냐? 그 다음에 4호 피해 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요런 내용이 이제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제 정기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손해평가인은 위촉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해지를 어떻게 하냐 그 내용부터 저희 농업재해보험법 끝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